어떻게 압니까? 이제 기초 이거 어떻게 되면 민주당에서 지금 서로 거기 내용이 너무 심하죠. 민주당 당 내에서. 예? 무공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거의 뭐 쪼개질 정도는 아니지만 의견은 완전히 쪼개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요.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째는요. 같은 선거를 같은 나라에서 같은 날 치르는 건데 이게 룰이 다르다는 거. 일단 그 자체는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민주당 제가 볼 때 그 관점에서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규범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지금 오늘 박준호 정무수석이 국회 찾아가서 이제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이쪽에 새누리당, 특히 청와대도요. 윈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당장 선거 유불리는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룰이 다른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요. 나중에 후폭풍이 대단할 것 같아요. 이 선거로만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특정 정파나 누구 특정 정당이 유불리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도요. 지나치게 무공천만이 신뢰다라는 것도 그 프레임 조금 좀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들이 정당은 당원들의 그 집합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현재 선거 현실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호소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통합의 고리가 신뢰였고 무공천이었으니 이거 갖고 와야 된다. 말은 맞습니다. 저도 거기 계속 동의해 왔는데 이제 한 번쯤은요 전당원의 어떤 의견 들어본 절차도 필요할 것 같고요. 새누리당 쪽도 무조건 이렇게 장단점이 있으나 이게 너무나 단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번복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절충안 같은 것도 한번 마련하고 야당에게 퇴로를 좀 열어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인데 좀 보태겠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하죠. 이 자유당 정권 이승만 대통령 시절인데 우리 한글이 통일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맞춤법하고 굉장히 달랐어요. 네. 그래서 교육부 관리들이 모여갖고 맞춤법 통일안을 공표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보기에 그전 맞춤법이 편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통일안 그러니까 아주 자의로 공식 회의가 아니라 이거 못 쓰겠다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이 뭐였느냐? 새 맞춤법 통일안을 쓰고 싶은 국민은 그걸 쓰고 옛날 표현을 쓰고 싶은 사람은 옛날 사람 쓰고 이런 아주 코미디 같은 옛날 얘기죠. 코미디 같은 정식 공고문이 그렇게 나붙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최 교수님도 얘기를 했는데 정당 공천을 하고 싶은 당은 하고 하기 싫은 당은 안 하는 식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건 이건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모여서 입법을 해서 그렇죠. 공천을 하든지 공천하면 안 된다고 하든지 하여간 합의에 따른 룰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선거를 치러도 될 일이야.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 6개월 남았어요, 아직. 예,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고 대통령하고 면담을 해서 둘이 푼다는 것도 사실은 좀 현재 이 진행되는 정치 발전으로 볼 때 또 그렇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입법을 해갖고 다수결로 판정을 해서 이때는 저 야당도 농성하고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갖고 뛰쳐나오고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다수결 원리대로 해서 입법을 한다는데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규칙을 정하면 누구도 이 일을 두 분의 이야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아마 이제 사자로서 국회를 방문한 그 박 정무수석이 청와대 회담에 대한 것을 불수용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전달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국민들이 정치하면 다소 그 부정적인 의사나 환멸을 느끼는 것은 정치가 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행동이어야 돼요. 그런데 정치 이꼴 당리당략 또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그런 이미지로 비춰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또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는 여야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바꿔야 할 문제이지 나와의 회담을 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취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원칙 소위 말하는 면피성 발언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대선 공약으로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럼 그때는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런 법적인 입법 절차를 다 통할해서 함께 우리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그런 내용의 공약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입법의 문제이고 나는 지금으로서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다소 항상 주장하셨던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소 그런 것은 어떤
대통령으로서 또는 여당의 대표와 같은 이미지를 가진 분으로서 하실 얘기는 다소 저는 비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청와대가 잘못이 있다 이런 아니, 뭐 얘기죠. 청와대에 잘못이 은근히 있다라는 것보다 그런 발을 부분으로 빼고 있다 이런 얘기죠. 떠넘기는 식의 하는 행동은 책임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야당은 무조건 지금 대통령에게 무공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뭐 회담을 하자라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공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의 설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그것이 왜 우리 당의 입장이고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작업이 없이 그냥 무조건 야당은 무공천, 뭐 여당은 공천, 국민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 왜 그게 어떻게 유불리한지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점점 더 이런 식으로 당략적인 선거로 치러지는 느낌이 그 얘기에 들어요. 대해서 짧게 하나만 네. 보여주세요. 저도 얘기해요. 왜 짧게만 말할게요. 뭐 국민들이 연설하고 나오는 네, 정국기. 풀어야 된다고 패널이 공평한 시간에 적절하게 얘기를 해야 네, 되는데 자, 교수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박준호 수석 보내가지고 한 그 답변 자세는 비겁한 건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경제민주화라든가 기초공천 문제에 대해서 변명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 박준호 정무수석을 보낸 자체가 공약을 못 지킨 데 대한 여러 가지 그 뉘앙스의 제스처도 있고 지금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먼저 이걸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비겁하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신 것 같고 비겁하다는 표현은 안 했죠. 비겁하다고 했습니까? 조금 했어요? 책임감 없는 아, 행동이라고 조금,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까지 답변하라 하는 데 대해서도 그 정부서를 보내가지고 그런 그 제스처를 취했다는 것도 여러 가지 곤란하지만 답변을 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기초공천 그 폐지를 이제 법적으로 다루자고 하는데 지금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 왜 없으면 시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여야가 합의해서 새누리당이 빨리- 전혀 생각이 없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네. 바로 그 시간의 접점이 문제가 아니 바로 아니고 제가 의지의 문제이죠. 아니 정 교수님 말씀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세요. 말씀 끝나면 예. 지금 저 야당 내에서조차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지도부를 흔들고 뭐 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책임론까지 묻고 있는데 뭐 선거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는. 그거 정말 안철수, 김한길 이 두 우상호. 사람에 대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요즘 그 정도전이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 회군을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안철수나 김한길 두 사람은 요동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기초공천 폐지로 그 정부 여당을 압박을 하는 게 맞고요. 폐지를 다시 번복하는 순간 안철수, 김한길의 저 정치 생명은 끝난다고 봅니다. 저 동의를 하는데 저기도 아까 볼까요? 신경민 네. 최고위원 이야기. 우상호 당내 의견이 존재하므로 전 당원 투표에서 의견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네. 아까 정 교수님 말씀에 무공천에 반대한다. 무공천하려면 차라리 정당 해산하자. 저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게 현실이라면요. 지금 정 교수님 말씀도 저는 뭐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바긴 합니다만 정치라는 게 현실이고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나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대표나 두 대표가 계속 무공천을 주장해서 가면요. 만약에 선거 결과가 안 좋을 때 누군가 책임져요. 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정당 해산 얘기를 감히 지금 중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정당의 정당 해산 얘기를 보이콧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거는 현재 무조건 이미 요동을 건너갔으니까 쳐라라는 건요. 저는 거의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정치가 둘 간의 절충과 타협이 정치라며요. 다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입만 열면은. 네. 그럼 바로 이런 시점이 바로 그런 명제가 적용되는 예,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영 논리로 말씀드린 저도, 건 아니고요. 물론. 예, 제가 조금 말씀. 물론입니다. 제가 금방 끝날게요. 기본적으로 이럴 때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새누리당이 과연 하겠느냐. 제가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정 교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시간이 없다 있다를 떠나가지고 새누리당이 가능하겠냐는 말씀이 바로 정답인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이 대목에서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끌어들이는 걸 정쟁 중심 끌어들인다 보지 말고 바로 새누리당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대단히 미약한 게 현실이잖아요. 이럴 때 대통령이 이거 자꾸 정쟁으로 보지 말고 당사자인 박근혜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부분이고 이게 정치가 지방선거가 전국 규모의 선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나름대로 풀어주는 것도 전 그것도 좋은 정치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새누리나 청와대에 오늘 박준호 정무수석 보내서 한 그 반응을 보면 현실성이 가능성이 없다는 게 지금 이 시각까지 밝혀지고 있는데 계속 해달라는 진영 논리밖에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김한길, 안철수 이 두 사람이 계속 그 주장해도 좋은 게 그렇게 이번 선거 어렵지 않습니다. 광역단체장들 지금 후보 지지율 좋아요. 안희정, 박원순이라는 이 카드도 있고 이 두 사람이 또 기초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는 저는 크게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부 의원들이 너무 흔들어요. 신경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정당 해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살짝 빠졌어요. 그런 점에서는 우선 저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제 생각에는 저 기존의 이 공직 폐지 쪽으로 힘을 모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원래가 야당의 리더들은 장수입니다. 선비가 아니라 싸움하는 칼찬 장수 같아갖고 좀 거셉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결론 나면 또 결론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목소리가 여기저기 튀어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당내 이 상대당이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 당은 저렇게 시끄럽게 가는 거구나 하시면 네. 되는데